인간은 바이러스에 당하기보다는 치료법도 찾고 방역수칙도 만들고 백신도 맞고 하지만 이 동물들은 제가 아파요 막 이럴 수도 없고 소통도 할 수 없고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백신을 일단 맞았을 때 우리 몸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백신을 만든 목적이 뭘까요? 일단 그 백신이 바이러스랑 좀 비슷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이 미리 면역력을 기르기 위해서 정말 바이러스가 나타났을 때를 대비해서 좀 예방하는 그런 느낌? 맞아, 이게 목적이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를 백신에 넣어서 사람한테 미리 찔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쉽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게임을 예로 들어볼게요. 게임을 할 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하려면은 수백 번 해야 마지막 끝판 보스 몬스터를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만약에 무작정 하는 것보다 공략집을 읽거나 유튜브에서 이런 보스 몬스터의 약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미리 알고 게임을 하게 되면 훨씬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백신은 공략집 같은 거예요. 미리 공략집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오늘은 백신의 종류들에 대해서 크게 4종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초창기 백신은 약독화 백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열 처리를 해서 반쯤 죽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화시킨 균을 소량을 사람한테 찔러주면은 당연히 이제 병원균이나 바이러스가 힘을 못 쓰는 상태니까 우리 몸 입장에서는 대응도 쉽고 공부도 할 수 있는 거죠. 전제 조건은 우리 몸이 바이러스들을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게 전제 조건인 맞아, 거죠. 좀 그렇죠? 건강한 사람이 가능하다는 거죠. 면역 체계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독실형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이나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약독화 백신을 맞은 상태에서 오히려 그 백신 때문에 감염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와, 진짜? 그래서 아라인 씨님은 이제 약독화 백신 맞으면 안 되는 연세가 좀 있어서. 그래서 아랑님 씨를 위해서 두 번째로 개발된 게 이제 사백신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아예 열을 엄청 가해서 반쯤 죽여놓은 게 아니고 아예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확 죽인 거죠. 네. 그래서 증식이 불가능한 죽은 병원균이나 완전 불활성화한 바이러스를 찔러주는 형태의 백신이 나온 거고 이게 이제 죽을 사자를 써서 사백신인 거예요. 네. 죽은 균을 넣어주는 거죠. 그렇죠. 죽은 균이나 불활성화시킨 바이러스를 넣어주는 거고. 근데 그래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중요한 건 얘가 팔딱팔딱 걸릴 필요는 없다. 결국 살아있던 죽어있던 그 녀석의 모양이 어떤지를 파악해서 면역세포들이 이제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녀석들의 모양만 온전하면은 죽어있든 살아있든 면역세포들이 공부한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거죠. 와, 신기하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또 이게 단점이 있는 게 이 사실은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분명히 자기만의 약점 부위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공략집이 다 있죠. 그렇죠. 근데 통째로 넣어주면은 면역세포 입장에서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떻게 생겼는지를 다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에너지 투입이 많이 되고 힘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 백신이 나옵니다. 그 다음 백신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게임에서도 보스 몬스터를 잡을 때 막무가내로 다 공격하는 것보다 공략집을 미리 보면은 이 보스 몬스터는 허리가 약점이야. 그러니까 다른 거 괜히 공부하지 말고 허리만 때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허리만 때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사백신이 아니고 아다니 백신이라는 게 개발됐는데 이 아다니 백신은 아다니 자체가 서브 유닛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스 몬스터의 허리 부분만 잘라서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인식할 수 있게. 그렇죠. 요약 정리해서. 그러니까 면역세포들이 시험 범위 너무 많아. A부터 Z까지 다 공부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화학자리 그래 좀만 기다려봐. 그러면 내가 이쪽 부분만 공부해도 되는 부분을 쪽집게로 알려줄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게임으로 치면 보스 몬스터를 통째로 넣어줄 게 아니라 허리 부분만 합성을 해서 넣어주면은 이제 몸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허리 부위를 보고 이 부위만 보이면 무조건 공격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지금 맞고 있는 차세대 백신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 이게 mRNA 백신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기존에 방금 제가 세 번째 나왔던 백신이 아다니 단백질 백신이라 그랬잖아요. 결국 이거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약점이 될 수 있는 부위를 직접 합성을 해서 찔러주잖아요. 그래서 단백질로 합성을 하는데 이 단백질 합성은 굉장히 까다로워요. 사람이 이거를 허리 부위를 직접 뚝딱뚝딱 레고 조립하듯이 만들어서 넣어줘야 되는데 이게 몇 년 이상이 걸리거든요. 근데 이 팬데믹 상황에서 수천 명, 수억 명이 걸려서 지금 죽어나고 있는데 몇 년을 어떻게 기다려? 그치. 그래서 빠른 백신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역발상을 해요. 사람 몸 자체가 이런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공장이 있거든요. 그러면 괜히 우리가 시간 걸려서 만들지 말고 이 만들 수 있는 레시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법서? 네. 레시피를 그냥 넣어주고 우리 몸이 알아서 만들어라 단백질을. 네. 이렇게 그냥 일을 분담을 하게 시킨 거죠. 오, 아. 우리는 그 중요 부위에 RNA만 넣어줄게. 그렇죠. 만드는 건 너희가 알아서 만들어. 그래서 그 비법서 우와. 공략집이 mRNA고 음. 그 mRNA를 넣어주면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이걸 보고 아 이렇게 만드는구나 해서 과학자가 힘들게 만든 단백질을 빠르게 만들 수 있어요. 오. 그러면 똑같이 아다닙 단백질이 만들어지겠죠. 네, 그러네요. 그걸 보고 면역세포들이 공부를 하고 대응을 할 수 있는 거고 네. 결국 아다닙 단백질보다 이 mRNA 합성이 훨씬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mRNA를 빠르게 합성해서 지금 수십억 명이 간편하고 빠르게 이제 맞을 수 있게 된 거죠. 인간 이제 호모사피엔스는 역사가 한 20, 30만 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인류가 만물이 영장이 될 수 있었던 거는 결국 이 20, 30만 년 사이에 집단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이제 집단의 힘 덕분에 만물의 영장이 됐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집단이 단점도 있어요.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같은 병원균들 입장에서는 이게 천국이에요. 그쵸. 사람들이 모였으면 퍼지기 쉬우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면 동물들 같은 경우에도 때로 무리지어 다니고 뭐 철새들이나 아니면 개미 아 맞아요. 집을 지어가면서 다 같이 살잖아요. 네. 그런 동물들도 있잖아요.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게 개미와 꿀벌이지 않습니까? 근데 꿀벌은 약 5천만 년의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개미는 1억 년의 역사가 있거든요. 오. 야. 그러니까 뭐 호모사피엔스 역사가 20만 년인데 개미는 1억 년. 그러면 개미나 꿀벌 같은 집단 생활하는 아이들도 인간이 뭐 코로나19라든지 흑사병, 스페인 독감으로 사망을 한 것처럼 바이러스가 퍼진다면 이거 떼죽음 아닙니까? 백신 같은 거는 또 못 만들기도 하겠고. 그러니까. 맞아요. 뭐 생각해보면 뭐 꿀벌이나 개미가 사실 인간들보다 더 인구 밀도가 높아요. 뭐 어떻게 보면 충구 밀도라고 할 수 있겠죠. 인구가 아니고 충구. 충구 밀도가 있겠죠. 충구 밀도. 네. 왜냐면 훨씬 좁은 나무에 매달려 있는 그 벌집이나 아니면 굴에 다들 수만 마리가 모여 살잖아요. 그러니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병원성 균들이 엄청난 세월 동안 얘네들을 분명히 괴롭혔을 거란 말이죠. 그쵸. 그런데 살아있다? 분명히 자기들만의 대응 전략이 있을 거란 말이죠. 곤충들도 이게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되면 우리처럼 막 열도 나고 뭐 아프고 그럴까요? 사실 열은 안 나요. 왜냐하면 항온 동물은 아니라서 얘네들이 그것보다는 이제 자신들만의 독특한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키거나 네. 또 오늘 제가 준비한 굉장히 재밌는 전략들이 많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분명히 얘네들은 답이 있을 거다라고 좀 연구를 해보니까 네. 이미 개미와 꿀벌은 이 엄청난 충구 밀도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 자체를 미리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몸이나 자신이 사는 집을 엄청 깨끗하게 유지를 합니다. 꿀벌을 예를 들어 볼게요. 집을 지을 때 이 벌집에는 프로폴리스라는 성분을 얘가 발라놓거든요. 요즘 오. 사람들도 먹죠. 많이 먹죠. 많이 먹죠. 이 프로폴리스라는 게 사실 나무의 송진 성분이랑 꿀벌의 침을 섞어서 아, 침이었어요. 네, 맞아요. 꿀벌의 침이에요. 화장품으로도 막 바르거든요. 프로폴리스. 근데 아무튼 프로폴리스가 네. 나무 송진에서 나오는 건데 음. 엄청난 항균 효과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벌집에 발라놓으면 당연히 전염성 균들이 들어와도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원천 차단을 해서 벌들이 이렇게 엄청난 충구 밀도를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진짜 신기한 게 뇌가 있는 게 아닌데 야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할까 너무 궁금해요. 진짜 이게 뭔가요? 이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긴 시간에 걸쳐서 조금씩 선택받은 거라 생각을 해요. 많은 과학자들이 이것도 결국 이제 진화론 자연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아마 아주 오래 전에 꿀벌 및 꿀벌과 비슷한 집단 생활하는 곤충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꿀벌이 이 송진을 우연한 기회로 사용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꿀벌들이 살아남게 된 거죠. 그 외에 다른 곤충들은 그런 송진을 사용을 못했고 이제 전염성균이 오면 멸종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네들이 처음부터 알고 있다기보다는 송진을 우연찮은 기회에 몸에 바르거나 물고 다닌 곤충들은 아마 살아남았을 거고 그런 애들이 좀 집단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았을까. 요 지금 말씀하신 게 그 진화라고 하는 포인트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진화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 우리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의도를 갖고 한다기보다는 맞아요. 우연히 그냥 이거저거를 하다 맞아, 보니까 맞아. 생존에 좀 유리한 거야. 그래서 걔네들이 조금씩 이제 조금씩 그쵸. 그 개체가 집단이 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렇죠. 시간이 지났을 때 그쪽으로 가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꿀벌 얘기 들었잖아요. 네. 또 개미를 빼놓을 수 없겠죠. 그렇죠. 개미는 한 수 위예요. 개미는 심지어 세균들을 죽이는 가장 잘 알려진 물질이 항생제 아닙니까? 그렇죠. 어.
항생제 성분을 만들어내는 방성균이라는 균을 개미는 데리고 살아요, 자기 몸에. 방성균. 방성균이라는 균을. 네. 이 방성균은 특정 토양에서 많이 발견이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균이니까 뭐 잘 좋아하는 데가 있겠죠. 좋아하는 데가 있겠죠. 근데 방성균이 많이 서식하는 토양에는 개미들도 많이 살아요. 야, 머리가 진짜 좋네. 머리가 좋죠. 반대로 방성균이 많이 없는 토양에는 개미들이 잘 안 살고 있대요. 너무 신기하다. 사람이랑 다를 바가 없네. 그리고 또 다른 연구 결과가 있는데 사실 개미는 다른 곤충에 비해서 후각이 되게 좋대요. 그래요. 그래서 뭐 나방이나 초파리는 한 50여 개 정도 되는데 개미는 후각 수용체가 400개 정도 돼요. 와. 그 작은데. 그래서 오히려 이 개미가 이 예민한 후각 수용체를 적극 활용해서 방성균 냄새를 맡고 방성균이 어디 사는지를 찾아가서 거기에 털을 잡는다라는 주장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야, 개미 진짜 짱이다. 그래서 사실은 과학자들이 좀 더 괴짜 같은 생각을 했어요. 얘네들이 병균이나 그런 것들이 못 들어오니까 프로폴리스라던가 이런 항생제를 이겨내는 굉장히 강력한 병균을 이렇게 넣으면은 어떤 대응을 할까? 굴에 사는 개미는 사실 관찰이 어렵잖아요. 네. 굴 안에 사니까 뭔가 바이러스나 균을 퍼뜨려도 얘네들이 집단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진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지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약 2,400마리 개미에 일일이 추적이 가능한 칩을 심어요. 개미에다가요? 개미한테. 그 조그만 개미에다가? 조그만 개미한테. 물론 교수가 한 건 아니고 대학원생을 시켰어요. 왜냐면 일단 대학원생은 사람이 아니라서 인권유리 이런 게 없어요. 고통받는. 저도 이제 대학원생이었기 때문에 네. 완전 드립입니다. 그럼요. 네. 그래서 이것 덕분에 우리가 직접 굴 속에서 0.5초마다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게 컴퓨터 화면으로 볼 수가 있게 됐어요. 그런 다음에 개미 군체에 강력한 병원체 포자를 11종이나 퍼뜨려 봤어요. 네. 이제 병원체 묻은 개미들이 발생하는 걸 딱 인지를 하잖아요, 개미들이. 그럼 재빠르게 기존의 방어선을 더욱 강화를 해요. 마치 우리가 어디 새로운 건물에 들어가거나 식당에 가면은 체온 체크하고 QR 체크하는 것처럼 꼼꼼히 개미굴 입구에 출입 통제를 해요. 진짜로? 진짜로요. 그래서 밖에서 주로 들어온 애들이 병원체를 가지고 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밖에서 먹이고 하는 역할의 개미들이 실제로 동지 안으로 못 들어오게 막는다고요. 첫 번째로. 말 그대로 방역을 시작을 하는군요. 방역을 시작하는 거죠. 와. 심지어 굴 안에 있는 애들은 더 깊숙이 들어가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일상적일 때는 균이 안 퍼졌을 때는 일개미, 봉오개미, 병정개미, 여왕개미 모두가 서로 이리저리 만나면서 상호작용을 많이 해요. 페로몬을 이렇게 맡으면서. 그런데 병원체가 감염됐다는 걸 파악이 되자마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요, 얘네들이. 진짜 한 4-5마리씩 따로 모여있고 교류가 활발해지지 않아요. 완전 확연히 줄어들어요. 소름이다. 소름 끼치네. 이게 이제 이것도 진화 과정 속에서 나타난 거죠. 이런 애들이 살아남았을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게 뭐 이게 10년, 20년 모르겠지만 1억 년을 이렇게 했으면 충분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애들이 분명히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것이고 이렇게 됐을 거고 뭐 여왕개미가 감염되면은 큰일 나죠. 그러면 다 큰일 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영화를 한번 우리가 보세요. 재난 영화 보면 어때요? 되게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던가 먼저 탈출하죠. 개미도 똑같아요. 이런 병원체가 감염된 걸 파악을 하는 순간 제1순위 여왕개미는 단 한 번도 안 죽었어요. 엄청 실험을 많이 해봤는데 여왕개미 방은 끝까지 밀봉을 해요. 거기까지 못 가. 절대 못 가요. 두 번째 2순위가 뭐게요? 여자와 아이들을 먼저 살립니다. 사람은. 맞아요. 왜냐면 우리의 미래는 아이들에게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설마 실제로 개미도? 엄마랑 아이들 여자를 많이 살리잖아요. 여기도 보모개미랑 애벌레를 살려요. 기가 막히다. 야. 진짜 소름 돋았어. 진짜. 신기하죠. 그럼 제일 많이 죽은 개미들은 어떤 개미들일까요? 일개미? 일개미예요. 일개미. 영화에서도 사실은 막 하층민 이런 분들이 전염돼서 많이 죽잖아요. 재난 영화 보면. 와, 좀 슬프긴 한데요. 뭐 따뜻한 스토리도 있긴 해요. 네. 이 개미들이 이렇게 전염성 강한 곰팡이균을 퍼뜨려 보니까 되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일부 건강한 개미들이 이 곰팡이균에 감염된 개미를 만나면 도망을 안 가고 둘러싸서 곰팡이 병체를 떼주는 거예요. 이렇게. 감동적이다. 약간씩. 네, 약간씩 떼줘요. 감염될 수도 있잖아요. 감염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행동을 해주면 결국 감염될 수 있는데 왜 이런 행동을 해줄까요? 그러면? 그럼? 아까 백신 원리 중에서 초창기 백신 원시적인 백신이 뭐였죠? 약독. 약화시켜서 소량을 넣어주잖아요. 네. 얘네들도 똑같이 백신으로 얘를 놔주는 거예요. 뭐냐면 곰팡이균을 살짝 소량을 떼서 이거를 다른 건강개미한테 묻혀주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데? 그러니까 개미들도 면역 시스템이 있고 소량이 이렇게 대박. 퍼지면은 얘가 감염되는 게 아니고 면역 시스템이 이걸 컨트롤하고 배울 수 있거든요. 실제로 봤더니 곰팡이균이 없어진 군체를 다 PCR을 검사를 해서 보니까 곰팡이균이 소량씩 전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감염이 안 되고 건강한 거예요. 똑같네요. 완전히 그냥 백신을 맞은 건 똑같네요. 백신을 맞은 거죠.